내 감정부터 살펴봐야 하는 이유. 별일도 아닌데 너무 크게 화를 낸 후 그런 자신에게 당황한 적이 있나요? 식당에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는 친절하던 점원이 나만 무뚝뚝하게 대해서 남편이 양말을 제대로 벗어놓지 않아서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당시에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후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분노라는 감정 앞에 이토록 취약해지는 걸까요? 분노를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감정은 불안입니다. 사랑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문제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불안입니다. 분노, 불안, 슬픔 등은 흔히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적인 감정을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울지 마라, 화내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말아라 같은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감정은 뭔가 문제가 있는 상태이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적인 상태라는 사고방식을 키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다 보니 부정적인 감정은 최대한 억누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그냥 괜찮은 척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감정이 사라진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안타깝게도 억눌린 감정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증폭되다가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맙니다. 이것이 사소한 일로 욱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삶에 관한 단 하나의 진실. 결코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 부정적인 감정은 피해야 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정상이라는 생각의 뿌리에는 삶이 뜻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편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려면 그런 감정을 일으키는 상황 자체를 피해가야 합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내 주변에는 늘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가득해야 하고 노력한 만큼 일은 술술 풀려야 합니다. 머리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속마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예민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잘 떠올리지만 쉽게 지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둔감해서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위기에 강해서 금방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 지향성이 강해 불도저처럼 앞을 향해 나아가지만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취약합니다. 반대로 타인의 마음을 잘 꿰뚫어보고 헤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너무 신경 쓰느라 크고 중요한 일을 성취해낼 기력이 부족합니다. 자기의 장점이 발현될 수 있는 환경에 있다면 사람은 누구나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무수한 사건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은 우리의 통제 바깥에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불편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고 불쾌한 감정을 피해가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해갈 수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에 더욱 민감하도록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원시시대 인류에게 분노, 두려움, 불안, 공포 같은 감정이 없었다면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원시 인류가 느낀 불안과 두려움은 눈앞의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물론 즐거움, 기쁨, 유쾌함 같은 감정도 인간으로 하여금 관계를 맺고 무리를 형성하고 자손을 번창하게 합니다. 그러나 당장 맹수에게 잡힐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비하면 상당히 한가한 감정입니다. 생존의 측면에서 보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해지는 편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현대 인류가 목숨이 경각에 달릴 만큼 위기 상황에 처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의 생존 습관은 DNA에 남아서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에 민감해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하고 억누르기만 하면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바로 감정을 느끼는 능력 자체가 퇴화해 삶을 향한 의욕도 함께 상실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내 입장에서 불쾌와 유쾌의 기준으로 나눌 뿐이지 감정 자체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따로 없습니다. 감정은 사실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모두 같은 통로를 따라 흐릅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감정을 막아보겠다고 억누르면 감정이 흐르는 통로 자체를 막아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능력이 쇠퇴하고 결국엔 모든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삶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억누르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첫째,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두려움은 위험한 상황에서 달아나게 합니다. 분노는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싸우게 합니다. 죄책감은 속죄하게 하고 슬픔은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치유합니다. 울고 소리 지르고 똥을 싸대는 아이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이처럼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감정을 차단하면 우리는 당장 필요한 조치도 취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우리는 아예 행동하려는 동기가 사라진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둘째, 감정은 타인과 소통하게 합니다. 친구가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당신을 찾아왔다고 상상해 봅시다. 친구는 눈물 어린 눈으로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감정적 단서들은 친구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음을 알려줍니다. 이런 경우 심지어 말보다 감정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당신은 평소보다 더 친구의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되겠지요. 의사소통의 상당 부분은 감정을 공유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는 언어 능력을 습득하기 전부터 모든 문화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납니다. 감정 표현은 언어라는 장벽 너머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차단할 경우 우리는 의사소통과 연결이라는 핵심 퍼즐 조각을 잃게 됩니다. 감정은 죄가 없다. 감정에 대한 나의 감정이 문제일 뿐이다. 사실 감정 자체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감정이 문제를 일으킬 뿐입니다. 부모에 대한 분노를 느끼면 못돼 먹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노를 감춥니다.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나약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눈물을 감춥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다른 감정으로 잘 포장해 놓아도 진짜 감정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감정에 대해 옳고 그름과 좋고 나쁨을 자꾸만 판단하려 들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를 느낀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노를 행동으로 옮겼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슬픔에만 잠겨 있기를 선택했을 때 약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가 느끼는 감정에 솔직해져도 됩니다. 지식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